지난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했던 박은정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부장검사는 오늘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며칠 전 법무부가 저를 징계하겠다고 일방 통보해왔다면서 저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고 오늘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박 검사는 고발 사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검사도 일찌감치 무혐의를 덮고 승진까지 시키는 이장패천의 추호도 협조할 생각이 없다며 디올백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장패천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은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당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부터 박은정 부장검사 등에 대한 감찰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박 검사 등이 추미애 전 법무장관 시절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자료 등을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박 검사는 당시 휴대폰이 압수됐고 수차례 소환과 자정 넘어서까지의 조사, 출국 금지에 심지어 친정집 압수수색까지 당했다며 암으로 당시 투병 중이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가슴 아프다고 적었습니다. 박 검사는 이들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제가 수행한 감찰 업무는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흙을 백으로 바꿀 수 있다며 자신을 향한 감찰이 최은순도 피해자라 하고 김건희 명품백 역시 피해자라고 하는 행위들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출 권력이라는 이유로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독재로 가는 길이다. 닉슨과 미국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지났고 대통령은 사임하라는 1973년 타임지의 구절로 글을 끝냈습니다. 박 부장 검사는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에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입건 상태라는 이유로 수리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수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검찰이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 담당관에 대한 감찰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2020년 있었던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이를 주도했던 간부들에 대한 감찰입니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 대해서 수사를 벌여 일부 혐의가 있다며 공수처로 넘겼는데 감찰에도 착수한 겁니다. 아직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에 대한 기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통 범죄 혐의를 받는 검사에 대한 감찰은 기소 이후 이뤄진다는 점에서 감찰 시점이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검찰은 이들에 대한 징계 시효가 다음 달 만료되는 점 등을 고려해 감찰 시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지검장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며칠 전 감찰 조사를 통보받았다며 법령에 따라 수사 자료를 제출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총선 개입 고발 사주건으로 기소된 검사는 검사장으로 승진했는데 세상이 쥐죽은 듯 조용하다며 법치를 언급할 주제가 안 된다면 최소한의 염치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도 지난 정부 당시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으로서 고검장에 승진했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모렴치를 넘어 구역질이 나지만 저는 이번에도 사회통념상의 공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담당관도 SNS 글에서 이게 이토록 야단법석을 떨 일이냐며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의 말씀을 빌리자면 빛나는 태양 구국의 지도자를 몰라본 제 잘못이 매우 큰 것 같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추미애 전 법무장관 시절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연루 의혹이 있었던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자료 등을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전격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사건의 감찰과 수사 방해 등 4가지 사유를 들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 검사징계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인 추 장관은 징계 여부나 수위를 결정할 때는 빠졌지만 심의 기일 결정 등 절차에는 관여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징계위원 4명이 중립적이지 않다며 기피 신청을 했는데 징계위 과반이 안 되는 3명씩 논의한 뒤 차례로 기피 신청을 기각시켰습니다.
그리고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3년 만에 항소심 법원이 절차가 위법해 징계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징계 청구 당사자인 법무장관이 절차에 관여해 적법 절차 원칙에 어긋나고 징계위원 기피 신청도 정족수를 못 채운 채 기각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 징계는 절차에도 위법이 매우 컸고 그래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서 1심 법원은 판사 사찰 의혹과 감찰 수사 방해 등 징계 사유가 면직도 가능한 중대 위법이라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절차만으로도 징계가 무효라며 징계 사유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한동훈 법무장관은 판결문을 살펴보고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